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세 홍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도형의 이동 단원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공부할 건데, 이 도형의 이동 단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이지하다고나 할까? 어쨌든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다져주시면 그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다 추인껌 씹듯이 다 씹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근데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여러분 좀 시켜드리고 기본적인 그 개념, 자꾸 똑같은 얘기, 기본적인 개념은 좀 확인시켜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도형. 그러니까 도형은 뭐가 있어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직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곡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평면 이런 걸 수도 있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수도 있고, 입체 도형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직선, 곡선 여기까지. 좀 심화가 이제 곡선이고, 다 이제 점과 직선, 곡선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이동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이동이 뭐야 이게? 강원도인가? 경기도 가면 이동 갈비 있는데 그 이동인가? 그러니까 트랜스 뭐야? 이동이 영어로 뭐니? 뭐야? 유진아. 이동이 영어로 트랜스 뭐야? 빨리 대답. 몰라? 알겠어. 자, 이동이 어쨌든 여기 있는 어떤 점 같은 게 있으면 점을 일로 옮기기도 하고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또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계속 이사 가는 거예요. 계속. 그쵸? 근데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크게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이제 평행 이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평행 이동이. 선생님 평행 이동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평행 이동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의 평행 이동, 직선의 평행 이동 이런 거. 그러니까 점의 평행, 그러니까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어떤 도형이라고 치고 점은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점 포인트니까 도형이긴 도형인데 그냥 한 점. 그러니까 조금 도형에 들어오기는 좀 미세한 것. 이렇게 좀 놓자고요.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점의 평행 이동은 겁내 쉽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쉬워서.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어려워요. 아주 조금. 이제 그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이제 평행 이동. 요걸 좀 봐야 되겠다. 자, 바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자, 갑니다. 자, 뭐냐면 어떤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점이 이제 A, B예요. 자,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평행 이동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평행 이동 갈 건데 그 중에서 점의 평행 이동. 이거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도형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뭐예요? 대칭 이동.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오늘 지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배우는데 지금 첫 번째 하는 건 점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응? Do you know? 자, 갑니다.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제가 자, X축의 방향으로 트르륵 가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번에 Y축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릴까? 자, Y축의 방향으로 이번엔 N만큼 내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점. 이 B점이라고 놨을 때 얘를 이제 C,D라고 놓자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7이야. 1,7인데 이 점이 여기가 1, 여기가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4칸 정도? 4칸 정도 가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3칸? 이 정도 딱 내리면 이 점은 뭐가 될 거냐 이거죠. 응? 뭐라고? 1,7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하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했을 때 새로 나오는 어떤 점, 그 점의 좌표는 뭘 거냐 이거죠. 에이, 쌤, are you kidding me? 겁내 쉬운데? 그거 쉽다니까? 자, 1에서 뭐야 지금? 응? 4칸만큼 갔으니까 얘가 1에서 지금 4칸 갔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는 5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얘는 7에서 마이너스 3칸만 갔으니까 얘는 5,4 이거 맞나요? 맞아요. 게임 오버.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겁나 쉬워요. 이건 별것도 아니야. 응? 그렇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의 평행 이동은 쉽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좀 어렵다고 그랬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 겁나 조금이라고.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이 쉬운데 이 도형의 평행이동 얘는 뭐냐면 어떤 도형이 있어. 그 도형이 뭐 직선일 수도 있고 뭐 네모일 수도 있고 뭐도 일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뭐 2차 함수 fx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 fx가 뭐가 있어? 어떤 도형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직선 아니면 뭐 곡선 이런 것들 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 놈을 갖다가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을 전부 다 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 뭐 y축의 방향으로 다 또 n만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새롭게 어떤 곡선이 이렇게 뭐 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점을 잡자면 이 점은 일로 쭉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해됐어요? 아, 선생님,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도형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킨 거?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궁금해 죽겠다 이거죠. 근데 뭐 전혀 궁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2차 곡선을 했지만 어떤 직선을 예를 들자면, 자, 직선으로 할게요. 직선 L이 있는데 이 직선에 있는 어떤 한 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런 식으로 딱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러면 이 점이 결과적으로는 얘가 드르륵 이렇게 와서 간 거니까 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새로운 어떤 직선 M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직선을 L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 직선을 만약에 어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M만큼 이렇게 간 새로운 직선 M은 모습이 뭐냐 이거죠. 쌤, 아까 전에 점의 평행이동은 A, B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 X축 M, Y축 N 이렇게 갔으면 이 점은 A 더하기 M이 되고 이해되죠 지금? B 더하기 N 이렇게 되잖아요. 점은 그냥 더한 만큼 더하고 더한 만큼 더해. 빼면 뺀 만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어니스트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형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도형은 반대예요. 도형은 뭐라고? 도형은 반대라고.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임의에 있는 점을 똑같이 N만큼 이동시켰을 때 새로 생긴 어떤 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형.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얘가 X, 여기 Y 어떤 이 점인데, 맞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 플러스 M,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했을 때 그때 새로 생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뭐냐면 A에 X 빼기 M이 들어가고 더하기 B에 Y 빼기 N이 들어가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X 빼기 M을 넣어요. 여기는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Y 빼기 N을 넣어요. N? 아니 왜요? 선생님 점이잖아요.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고 얘도 점 아닌가요? 근데 그 점을 갖다가 똑같이 X축의 방향을 M, Y축으로 N만큼 했으면 왜 X 대신에 X 빼기 M이에요? X 더하기 M이 아니고 왜 Y 대신에 Y 빼기 N이에요? 왜 Y 더하기 N이 아니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응? 자, 이제 잘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한 점을 제가 X, Y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한 점을 제가 X', Y'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갔으니까, 그쵸? 이 점은 X 플러스 M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 점은 Y축의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M만큼 갔으니까 이 점은 Y 플러스 N이 되죠. 이해됐어요? 정리를 해주면 X'이라고 하는 점은 원래 있던 X에다가 M을 더한 거고, 그 다음 Y'이라고 하는 원래 있던 Y에다가 더하기 N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뭐냐면 얘가 지금 X와 Y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M을 1로 넘기고 여기 있는 N을 1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 빼기 M은 X, Y' 빼기 N은 Y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X와 이 Y를 여기다가 대입시켜도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어렵나?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어떤 점을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 M만큼 이동시키면 새로운 점이 나오는데 그 점을 이름 명명하기를 X' 얘다. 그런데 원래 알고 있는 X에 관한 식, 원래 알고 있는 Y에 관한 식이 얘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면 X는 얘고 Y는 얘니까 치환을 한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얘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X'이고 여기가 Y'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X'과 Y'에 관련된 식이니까 결국 얘도 어떤 직선의 식이 나올 거다 이거죠. 1차 식이니까. 에? 이게 뭔 개소리야. 웬 도구 사운드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점은 정직하게 색화 옮긴다 그러면 X축에 X점의 좌표 대신에 더하기 3하면 되는데 어떤 도형에 관련된 식은
얘가 지금 도형에 관련된 식이잖아요. 이 식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옮긴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는다.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아씨 이해가 가야 될 텐데. 아씨 마님 머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그죠? 치환을 해서 집어넣어서 원래 있는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온다. 따라서 나중에 얘도 어차피 x축 y축에 있는 어떤 점들이니까 그냥 x 프라임 y 프라임 없애버리면 결국 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얘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예요. 잘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점이 있는데 a, b를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면 얘는 a 더하기 m, y 더하기 n이 된다 이거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이 있는데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x랑 y가 있는 어떤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는 0이 있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만약에 fx, y가 있다 이러면 얘는 는 0이 없잖아. 얘는 어떤 점입니다. 점. 얘는 도형이고 얘는 점이에요. 식이잖아요. 뭐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x, y가 그냥 f 이렇게 됐으니까 아 어떤 그냥 점이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자 어쨌든 fx, y는 0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얘가 더하기 여기 m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는다 이거죠. 그 다음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아까 전 했던 만약에 뭐 3x 더하기 뭐 2y 더하기 1은 0이 있다라고 있으면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또 m 그 다음 또 y축의 방향으로 또 n 이렇게 간다면 얘는 3 쓰고 x 빼기 m 그 다음에 2 쓰고 y 빼기 n 그 다음 더하기 1은 0 이렇게 써주시면 도형의 이동이 평행 이동이 끝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가주면 된다. 됐죠? 아, 좋아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대칭이동을 할 건데. 끝났어요. 자, 평행이동 끝났고, 이제 대칭이동 할 겁니다. 대칭이동은 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 자, 대칭이동에는 이제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습니다. 점과 선,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과 선.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이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얘가 만약에 1,3 이렇게 칩시다. 근데 1,3 맞아? 3,1이라고 치지. 3,1. 자, 3,1이라고 하는 점을 쌤 저는 뭐 어떤 여기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얘가 뭔데? 2,3 이 정도의 점에 대해 대칭하고 싶어요. 이 점을 A라고 하는 점을 이 B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당연히 뜨르르 가서 여기 어떤 C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선생님 저 이 C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간단하네.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테니까 이 점은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겠죠. 따라서 여기를 갖다 A, B라고 놓다면 아, 이 2라고 하는 놈은 A와 3을 더해서 나누기 2 해준 그렇죠? 평균값이다 이거죠. 그러면 A 값은 얼마 이거? A 값은 1이 나와야 되겠네. A 값이 1. 마찬가지 원리로 B랑 1을 더해서 나누기 2 해준 게 결국 뭐다? 아, 3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 이제 6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야 돼요? 아, B는 얘는 5가 되겠다 이거죠. 뭐 점대칭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 응? 그렇잖아. 점대칭. 겁내 쉬워요. 그렇죠? 지금 뭐 한 거야? 점에 대해서 대칭한 겁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했어요. 점에 대해서 대칭. 아, 쌤 그럼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뭐라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도 또 대칭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맞죠?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이 선에 대한 대칭 뭐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직선 L에 대하여 얘가 기준이란 겁니다. 얘에 대해서 이 점 A를 대칭시키면 드르르 가서 선생님 여기 어떤 B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나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쵸? 이해됐죠 지금? 그럼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가자면 선생님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조금 고난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시고 파괴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조금 하드코어한 내용이고 웬 하드코어. 자,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X축 대칭, Y축 대칭부터 갈게요. 자, X축 대칭.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다. 그럼 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점을 x축에다 대칭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꺾어버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아, 그래. 만약에 얘가 a, b라면 그러면 x축은 좌우를 관장하는 거지만 얘에 의해서 위아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거는 양수, x축 아래에 있는 거 음수잖아요. 높이가. 그렇죠? 따라서 이 높이만 바뀌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돼? a, b가 나온다 이거죠. 만약에 이 위에 어떤 도형이 있어. 어떤 도형이 있고 얘가 만약에 fx,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치면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아, 얘도 마찬가지로 f의 x, y는 0으로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있던 식에 있던 x와 y가 있는데 그 x와 y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어렵지 않잖아. x축 대칭은 위아래야. 그래서 y 좌표를 갖다가 반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있는 식도 y 값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x축 대칭이 이러면 만약에 y축 대칭은 뭐겠어요? y축 대칭 이번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대칭해보자 이래버려. 아, 그래? 그럼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일로 가면 얘는 좌우가 바뀌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어떤 이 도형도 일로 간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의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그대로 쫓아가요. 그대로. x축 대칭이다. 그럼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점도 좌표가 부호가 바뀔 거고 어떤 도형도 부호가 바뀔 거다. 이 얘기죠. y축 대칭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럼 원점 대칭은 뭐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위아래가 좌우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얘가 일로 가서 드르르 가는 거니까 여기 있던 위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결국 위아래 좌우가 다 바뀌어서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 도형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어줄 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축에 대한 대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 더 자 어떤 그 점대칭 있죠? 점대칭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좀 볼게요. 점대칭. 자 무슨 말이냐면 점대칭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도형이 있어.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그리기를 원으로 그렸지만 뭐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직선일 수도 있고 이차함수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립니다. 그럼 얘가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어떤 새로운 도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도형의 모습은 뭐가 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얘가 만약에 a, b라고 치면 얘는 2a-x, 2b-y는 0 이렇게 써줘. 엥? 뭔 도구 싸움이야 갑자기 이럴 텐데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미 한 점을 x, y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요 점에 대해서 뜨르르 대칭해서 간 요 점을 새롭게 x', y'이라고 치자면 이 a, b가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x와 x'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평균값이 a예요. 아, 그래? x와 x'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누구다? a다 이거죠. 그쵸? 마찬가지 원리로 y와 y'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누가 된다? b가 된다 이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2를 일로 올려버리고 이 x'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나오냐면 x는 2a-x' 나오고 그 다음 y는 2b-y' 나와요. 그런데 이 x와 y에 대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바로 이 fx, y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그 식이 누가 된다? 얘가 되죠. 근데 선생님 여기는 프라임이 없는데요? 여기는 프라임이 없는데 프라임은 어쨌든 좌표 평면상에 있던 어떤 점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지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끝났죠? 이게 바로 점대칭에 관련된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가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평행이동 했죠? 정리 좀 합시다. 평행이동. 어떤 점을 평행이동한 건 정직하게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도형은 반대로 가야 돼. x축의 방향 n만큼 갔다? 그럼 원래 있는 도형의 식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n.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갔다? 그러면 원래 있던 도형의 식에서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 특히나 어떤 도형에서의 점대칭. 점대칭은 x 대신에 뭘 넣는다? 그 점의 기준 2a 빼기 x. 2b 빼기 x, 2b 빼기 y를 그 도형의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혹시나 뭐 이해가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치면 질문 좀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바로 기본 개념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 자, 어떤 점 A, B를 X축이 방향으로 3, Y축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1,2가 된다. 자, 무슨 말이야? 자, 어떤 A, B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칸 갔대요.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자, Y축의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2칸 갔대요. 그래서 나온 점이 누가 나온다? 얘가 바로 1,2다 이거죠. 그럼 원래 점은 얼마냐 이겁니다. 아니, 뭐라고? 점을 X축이 방향으로 얼마, Y축이 방향으로 얼마.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지금 평행이동 정직하다니까. 그럼 여기도 3칸만큼 늘어난 게 1이니까 A에다가 3을 더한 게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나 나와요? 원래 마이너스 2였죠. 아, 얘는 원래 마이너스 2, 이렇게 시작하는 놈이었고. 그 다음 이 B를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가 쓰니까 아, B 대신에 B 빼기 2간 놈. 요 놈이 뭐가 됐다? 2가 됐다. 따라서 B가 얼마 된다? B는 4다 이거죠. 아, 그래? 결국 마이너스 2,4라는 점이었구나. 이해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2,4를 X축의 방향으로 3칸 갔어.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더하기 3에서 얘는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4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2가 써. 그러면은 이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2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A값 B값은 얼마? 마이너스 2, 4. 두 개를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 2 됐죠. 겁내 쉽군. 자, 그 다음. 자, 다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직선을 평행이동한 직선의 식을 각각 구합시오. 자, 뭐예요, 지금? 직선, 도형이죠.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다고 했죠. 원래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응? 점은 그대로 정직하게 하지만 얘는 좀 부정직한 놈이야. 불성실한 애고 반대로 가야 돼.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원래 있던 도형에 있던 이 X 대신에 원래 있던 이 도형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X 빼기 2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3만큼 간다 그러면 원래 있던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Y 더하기 3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음의 방향으로 2칸 간다고 그랬죠? 음의 방향.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칸 갔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X는 플러스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쓰시고 그 다음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칸 갔으니까 얘는 Y축으로 3칸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 빼기 3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넣으면 되네. 자, X 대신 X 빼기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3에 X 빼기 2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해서 답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또 얘는 3X에다가 더하기 4에 Y 더하기 3 더하기 1은 0 얘도 또 정리해 주면 답이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얘는 3에 X 플러스 2 써주고 더하기 4에 Y 빼기 3 더하기 1은 0 이렇게 써주면 이 세 번째 답도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평행이동은 도형만 반대로 간다. 점은 그대로 간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 필수예지 2번인데 어떤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이 자, 어떤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 다음 O' 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 O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얘에 겹쳐졌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X, Y라고 하는 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어떤 점이 X, Y라고 하는 어떤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뀌었다는 건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했다는 얘기죠. 지금 얘는 도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좌우에 가로 있고 가운데 컴마 있잖아요. 이건 도형이 아니라고, 식이 아니라고, 그냥 점이라고. 어떤 평행이동이 있는데 X, Y라고 하는 점을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꾸는 거니까 결국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같다 이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새로 나온 어떤 O'이라는 원과 똑같이 겹쳐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원래 원을 얼마만큼 움직였냐 이걸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얘는 지금 X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넣었으니까 사실은 이거죠. 여기는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X 빼기 A를 넣어야 돼요. 여기는 Y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Y 빼기 B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어서 얘랑 같게 해준 A, B를 찾아주면 됩니다. 문제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참. 이해됐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겹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이 원의 중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원의 중점? 이 원의 중점이 얘는 얼마예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얼마야? 얘는 지금 4,0인가? 4,0이잖아요. 이거 보여야 됩니다. 원을 딱 보자마자 원의 중점의 좌표가 보여야 돼. 그래? 그럼 결국 이건 점이잖아, 점. 원의 안에 들어있는 이 중점은 도형의 일부가 아니라 점이니까 이 점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지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라고 한 놈이 어떻게 갔어? 플러스 4만큼 갔으니까 얘는 X축의 방향 몇 칸 갔어? 6칸.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놈이 뭐로 갔어요? 0으로 갔으니까 얘는 Y축의 방향 얼마? 1칸 갔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놈 대신 X 빼기 B,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가지 않고 점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에 이제 왼쪽 문제 또 하나씩 또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한 강의 다 끝날 거예요. 이 14단원이. 왜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조금 길어져도. 자, 마이너스 3,4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이랬어요. 자,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있다 이거죠, 지금. 그죠? 자,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여기가 X축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드르륵 내려와서 여기 와 있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요? 위아래가 바뀌잖아. 위아래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Do you know? 오케이? 자, 이 점이 뭐라고? A 프라임 겁니다. A를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면 이쯤 있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얘가 이제 B점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십시오. 그럼 얘는 Y축이 A니까 일로 가서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좌우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얘가 너 B 프라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너 요 길이 한번 구해보지 않을래? 얘가 되는 거죠. 에이, 끝났네.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 B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자, X의 차의 제곱. X가 지금 차이가 5가 나죠? 그래서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 차이가 얼마나요? 4가 나죠? 제곱하니까 더하기 16에 루트 씌워주니까 답은 얼마? 루트 41로 정리가 됐다. 응? 아시겠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3-의 오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강의할 때는 전화가 이렇게 오지? 평소에 안 오다가 참 특이한 일일세. 자, 3의 오른쪽 문제부터 좀 다시 좀 풀게요. 자,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의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십시오. 이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뭐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한번 시켜보고 혹은 Y축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한번 시켜보고 혹은 뭐 원점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 시켜봐라 이거예요. 어떤 도형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대칭 이동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응? 어떤 뭐 얘가 만약에 fx, y는 0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즉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한 놈인데 얘란 뜻입니다, 지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fx, y는 0이라고 한 건 x와 y가 들어있는 어떤 관계식이란 뜻이에요. 끝에 는 0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대칭 이동은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평행 이동이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바로 얘인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 x축은 얘예요. 가로. 그렇죠? 가로.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점이 틱틱 내려와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수직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쌤, 이 빨간색 얘 어떻게 구해? How can I get to this 빨간색의 방정식? 돈 어려워. 너무 쉽다 이거. 겁나 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도형의 그 대칭 이동이나 점의 대칭 이동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자 여기는 어떤 한 점이 있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A, B라고 칩시다.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되죠.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내려올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던 식에서 Y 값만 바꿔주면 돼요. 뭐로? 마이너스 Y만. 아주 정직하게. 위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가 바뀌니까 Y가 마이너스 Y.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이 그래프는 분명히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점은 또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B가 되니까 얘는 좌우가 바뀌겠죠. 이거 나 춤 하나 만들까? 좌우, 좌우. 위아래처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만 바꾸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써주면 된다 이거죠. 응? 아, 선생님 그럼 뭐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건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 상태에서 좌우가 바뀌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 게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을 또 좌우로 또 바꿔버리면 얘가 나와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해요? 아, 똑같잖아. 위아래가 바뀌고 좌우가 바뀐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놓으면 되겠다 이거죠. 응? 아시겠어요? 끝났어. 뭐야 그러면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으면 돼요. 안 할 거예요 저. 할까? 참나. x 더하기 그럼 여기 빼기 3y 더하기 4는 0. 끝입니다. 두 번째 y축 대칭은 뭐예요? y축 대칭은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써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지만 얘는 사실은 x축과 그리고 y축 이 두 번 했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포인트? 있구나.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지금 뭐 왼쪽 문제 자, 갈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 6번에 뭐 오른쪽 문제 하나만 좀 어렵고. 자, 4번에 자, 왼쪽 문제를 보면 자, 갑니다. 자, 3,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놈을 자, 3, 마이너스 1. 자, 3, 마이너스 요 점, 이 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자, y는 x? y는 x는 얘인데 자, y는 x는 얘인데 자,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합시오. 그래? 그럼 얘는 뭐야? 들어가서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있겠네. 느낌 알죠? 그렇죠? 그놈의 좌표를 p라고 합시다 이겁니다. 예, p. 자, 그럼 얘의 좌표는 뭐예요? 당연히 x랑 y랑 바뀐 거겠죠. 예. y는 x에서 대칭한다는 얘기는 x가 y고 y가 x라는 뜻이잖아요. x랑 y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 놈이 지금 3,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한번 대칭하십시오.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는 얘인데,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버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은 드르르 가서 여기 있겠죠. 쌤, 그럼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이 이제 q라고 하는데 이 q점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y는 마이너스 x면 x랑 y랑 같긴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즉 y는 이 점의 y 값은 이 x에다가 마이너스 넣은 거랑 같으니까 얘를 바꾼 다음에 서로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가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y는 x에서 대칭인 건 x랑 y랑 바꿔버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바꾼 다음에 부호를 또 바꾼다. 됐죠?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나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죠. 끝났네? 자, P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3. Q점의 좌표가 뭐라고? 1, 마이너스 3. 끝났네. 두 점 사이의 거리. X의 차가 2가 나는 거니까 4. Y 차이가 6이 나는 거니까 6, 6에 36. 그래서 얘는 루트 40. 답은 얼마? 2 루트 1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4의 오른쪽 문제.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바로 갈게요. 자,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얘 뭡니까? 원점은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응? 좌우가 바뀌니까 x의 좌표가 바뀌는 거고 위아래가 바뀌니까 y의 좌표가 바뀌어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 보십시오. y는 마이너스 x? 제가 y는 x는 뭐라고 했어? x랑 y를 바꾸라고 했죠.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 뭐라고 했어? 바꾼 다음에 뭐도 바꿔? 부호도 바꾸죠. 따라서 얘는 바뀌니까 3,2였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점 두 개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2,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죠. 끝났네. x 증가량. x 증가량. 자,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죠. 혹은 얘에서 얘를 빼면 되고 반대로 가도 상관없고. 자, x는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x 증가량.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5칸이 줄었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다? 5가 나왔다. 이건데 왜 답이 틀리냐? 이거죠.
뭘 잘못 썼니? 자, 원점 대칭 했으니까 좌우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쵸? 뭐 잘못된 것 같다. 아, 여기 마이너스 3이구나. 아, 마이너스 3. 따라서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되겠네.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응?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세박이 시절부터 해서 계속 어떤 그 도형의 감각을 익히는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더워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개념만 여러분들이 그 센에서 대표 유형 혹은 센에서 A 스텝 정도만 좀 충분히 좀 연습을 한 두세 번만 해보세요. 너무 많다 그것도.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보면 아 뭐구나 라는 게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남학생들은 잘하는데 여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 도형 파트를 진짜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박이 듣고 와라. 세박이 한 7번 들어라. 그럼 세상이 바뀐다고. 응? 진짜로. 아시겠어요? 도형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세박이 여러 번 들으십시오. 여러 번. 아 이제 뭐 선생님 무슨 개그 치는지도 다 알아. 할 정도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했고, 이제 몇 번 해야 돼요? 자, 5번. 5번에 왼쪽 합니다. 뭐 어렵지 않나, 이것도. 자, 할 거예요. 뭐냐면, 자,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을 4,1에 대해서 이 점 A라고 하는 점을 어떤 점 P.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A'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끝났어요. 그냥 바로 풀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랑 이랑 같은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x, y, 4,1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의 x 값의 평균, 이 두 개의 y 값의 평균이다. 이거죠. 됐어요? 끝났네. 마이너스 2고 여긴 4야. 그럼 여긴 6칸 간격. 그럼 6칸 간격이니까 얼마? 10. 됐어요? 그럼 여기 2칸 줄었죠? 그럼 여기도 2칸 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끝.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굳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5번의 오른쪽 문제. 얘도 갑니다. 자, 어떤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자, 어떤 도형 f, x, y는 0이라고 하는 놈을 어떤 점 a, b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자, 대칭 이동한다. 이랬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x 대신에 2a 빼기 x, y 대신에 2b 빼기 y 얘를 써주면 된다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이 점이 바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뭐기 때문에 그렇다? 평균값, 평균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중점이기 때문에. 기억났어요? 기억나야 돼. 이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요 5번에 오른쪽 문제, 요거 5의 R, 오른쪽 문제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점 대칭한 거는, 자, 까먹지 마세요. A, B에 대해서 점 대칭 해버린 건 얘는 x 대신에 2a 빼기 x, y 대신 2b 빼기 y 얘를 써주면 된다. 입니다. 아시겠어요? 끝났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2a 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4 빼기 x죠. 따라서 x 대신에 2a 빼기 x를 넣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고, 자, y 대신에 자 2b 빼기 x를 y를 넣어야 되는데 y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 써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써주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x를 넣어주면 돼요. 원래 있던 이 도형의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4 빼기 x, y 대신에 2 곱하기 1 빼기 y, 즉 2 빼기 y를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끝났네. 이건 뭐 바로 나오네. 그냥 바로 나와. 얘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4 빼기 x, 그 다음 더하기 2 빼기 y 빼기 1은 0. 이해됐어요? 원래 있던 여기가 x였고 원래 있던 여기가 y였는데, 즉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4 빼기 x, 그 다음 y 대신에 2 빼기 y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이 윗줄, 요 놈이 답이 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네. 얘도 똑같죠? 여기는 x 대신에 뭘 넣는다고? 마이너스 4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4에 또 마이너스 4 빼기 x 플러스 2에 2 빼기 y 더하기 1. 얘를 또 정리해 주시면 두 번째 답도 나온다 이겁니다. 점 대칭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몇 개 남았다 진짜. 한 3개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5,3이라고 하는 놈을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뭐 q라고 칠까요?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지 않으련 이겁니다. 겁내 쉽습니다.
자, 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정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중점, 두 번째가 기울기입니다. 메모하세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첫 번째가 중점, 두 번째가 뭐다? 기울기. 첫 번째 중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기울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러니까 얘가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Y는 X도 아니야. 지금 이상한 새로운 어떤 주인공 Y는 2X 더하기 3이 지금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중점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중점을 잡으세요. 이 중점을 A, B라고 놔. 응? 그리고 우리가 구할 점을 뭐 M,N으로 놓을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5,3을 갖다가 이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어떤 점 M,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중점을 잡으라고. 왜? 여기는 90도고 팅팅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중점 뭐 M이라고 칠게요. 이 M이라고 한 점의 좌표 A, B를 임의로 높습니다. 그럼 끝났어. 무슨 말이냐? 얘와 얘의 평균값이 얘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M과 O의 평균값이 얘잖아요. 중점이니까. 따라서 M 더하기 5 나누기 2가 얼마? A. 됐어요? 그 다음 N 더하기 3 나누기 2가 얼마? B. 이렇게 나오죠. 응? 됐습니까? 아, 그래? 그런데 웃긴 거는 이 A와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가 Y를 집어넣어도 맞죠. B를 집어넣어도. X 대신에 A를 집어넣고 Y 대신에 B를 집어넣어도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A 대신에 얘를 넣고 그러면 얘는 2의 N 플러스 5는 요놈 대신에 2분의 N 플러스 3, 2분의 N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M과 N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의 기울기를 따지라. 기울기.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직인 직선은 서로 간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군. 그래?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 n 빼기 5분의 그 다음 y의 증가량 n 빼기 3 이렇게 해준 게 얼마가 나와야 돼? 아,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럼 얘가 또 두 번째 식이 나오네. 이해됐어요? 이거 올리고 해서 풀어버리면 여긴 2n 빼기 3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m 더하기 5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죠. 얘도 양변에다 2를 곱해버리면 m과 n에 관련된 1차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뭐 해줘? 연립방정식해서 가감법 혹은 대입법으로 해서 풀어주면 이 바로 점피의 좌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구해주지 않겠습니다. 풀어보면 답은 마이너스 3,7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6번을 풀 건데, 자, 6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별표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도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는데, 일단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거나 혹은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거나 방금 전에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거. 그때 쓴 게 뭐였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반드시 중점과 그 다음 뭘 보라? 기울기를 봐라 이랬었죠. 그쵸? 중점과 기울기를 봐라 이랬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게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직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을 대칭할 건데 그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이 y절편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한대.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중점. 그 다음에 기울기. 두 가지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보다 중점, 두 번째가 기울기.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x 빼기 y 빼기 2는 0에 대해서 어떤 뭐 새로운 직선이 하나가 있대요. 뭐 이런 직선이 있나 봐. 얘가 누구? x 더하기 2y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에 대해서 하랬으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이 하얀색, 지금 뭐 빨간색이었죠? 노란색이 돼버렸네. 이 하얀색 직선에 대해서 이 빨간색을 대칭시켜버려라 이랬으니까 그때 나오는 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긴 어떤 놈이 나오겠다 이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서 걔 뭘 구하라? y절편까지 구해봐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 컨센트레이트 하셔서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필이 어디 갔니?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는데 이 점을 A, B라고 좀 놓을게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 하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이고 이 길이랑 이랑 같고 이랑 같잖아요. 그럼 점의 좌표가 자, 요 점의 좌표를 이제 C, D라고 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점, 중점을 갖다가 뭐 M, N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응?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빨간색 직선 위에 A, B가 있으니까 이 A, B를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Y 대신에 A, Y, A,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집어넣어도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더하기 2B 빼기 5는 0.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M, N도 이 직선이 있는 거니까 M 빼기 N 빼기 2는 0. 이것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냐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걔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어서 결과적으로 이 C, D 값을 얘네를 찾아줄 거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M, N이 이 C, D와 A, B의 중점이에요. 중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A 더하기 C 나누기 2가 M이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B 더하기 D 나누기 2가 N이다. 응? 쫓아와야 됩니다. 쫓아왔어요? 그런데 M과 N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M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N 대신에 얘를 집어도 맞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를 여기다가 치환해서 대입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치환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A 더하기 C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D 그쵸?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배에다 2를 곱해버립시다. 양배에 2 곱해버리면 얘가 싹싹싹 없어지면서 여기는 빼기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도 빼기 D 여기는 여기까지 되겠죠.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C 자 A 더하기 C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 빼기 D 빼기 4는 0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지금?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 두 번째로 제가 주의하라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중점이고 두 번째가 기울기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여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원래 이 대하여 요 놈이 대했어요. 일반형이니까 왼기잖아요. 얘가 기울기가 지금 1이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수직인 놈은 기울기의 곱이 서로 간에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한 놈의 기울기 x의 증가량 a-c분의 y 증가량 b-d 이게 얼마가 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얘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 그쵸?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b 빼기 d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쵸? 이해됐어요? 따라서 요 놈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최종적으로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응?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쌤 A, B, C, D 문자가 4개가 있고요.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이래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 메모하세요. A 그 다음에 뭐? B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엥?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C와 D는 어떤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C와 D는 뭐다?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A, B만 구하면 돼요. 왜 A, B만 구하면 돼? 우리는 A와 B가 등장한 어떤 식을 알고 있으니까 A를 구해서 그 식에다 넣으면 되고 치환 B를 구해서 그 식에다 넣으면 되고 치환 하면 결국 C와 D만 있는 식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응? 이해됐어요?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더해버립니다. 자 더해버리면 자 여기는 2A가 나오고 여기는 싹싹 날아가네. 그쵸? 여기도 0 돼서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2D 빼기 4는 0 나와요. 그쵸?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D 얘는 넘어 플러스 4인데 더하기 2가 나오죠. 아 A는 D 플러스 2구나 라는 게 나오죠. 그래. 그럼 이번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려. 자 빼버리면 자 A 빼기 A니까 이건 날아가고 여기는 C 빼기 C니까 마이너스 2C 여기 마B 마B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 마D 플러스 D가 된 거니까 0 돼서 여기는 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B. B니까 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플러스 2B가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됐어요? 아, A는 얘고 B는 얘다.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빨리. A라고 한 놈이 D 플러스 2고 B라고 한 놈이 마이너스 C 빼기 2니까 이 두 놈이 치환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응? 그럼 요거 대신에 뭐 넣는다? 아, D 플러스 2. 그 다음 B 대신에 뭐 넣는다? 마이너스 C 빼기.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C 빼기 4. 빼기 5는 0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C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이 C라고 하는 놈이 이 점에서 X좌표고 D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이 점에서 Y좌표니까 최종적으로 요 놈 대신에 Y를 써버리고 요 놈 대신에 요놈 대신에 X를 써버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좀 어려운데? 어떤 직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을 대칭 이동하십시오. 그러면은 점을 3개를 잡아야 돼요. 3개. 3개 잡아서 이 중점의 특징 이용해서 거기다 대입시켜서 관계식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간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또 기울기의 성질 이용해서 하나 놓은 다음에 A와 C 값을 우리가 구해서 그놈을, A와 B 값을 이용해서 그놈을 대입해서 풀어낸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이 직선에 Y절편 구합시오. 그러니까 X에다 0 넣어버리면 되죠. X에다 0 넣어버리니까 요놈 뭐가 됩니까? 얘는 7 나오나? 7? 그쵸? 7. 답이 7. 마구에다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7이 넘어가서 답은 7. 왜 답이 5야? 어디가 틀렸나 봐. 하지만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어디가 뭐 계산 실수가 있었나 보죠. 자, 뭐 저는 계산 실수 해도 됩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라. 직선에다 대칭 이동할 때는 중점 잡고 기울기까지 잡아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7번 문제인데, 자,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 엄청 많이 좀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자, 좀 그려보면 얘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슉 가서, 자, 여기가 대칭축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요겁니다. 그쵸? 여기 원점. 자, 이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등장하면 잘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형의 모습이 얘야. 얘가 바로 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새로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야, 너 그럼 f의 y 더하기 2, x는 0. 얘는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도형의 모습은 얘면 이 도형의 모습은 뭘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옛날에 해설자 이름이 이도영이었습니다. 이도영.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 도형의 모습이 얘야. 그렇다면 이 도형의 모습은 뭘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x, y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얘가 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이 x, y 때문에 얘가 점 아닌가요? 라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x와 y가 들어있는 어떤 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 는 0이 있으면 항상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는 잘 보세요. x자리에 뭐가 가 있어요? x자리에 y 더하기가 가 있고 그쵸? y자리에 x가 가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을 어떻게 변형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놈의 모습을 찾아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x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y가 가 있어요. y 대신에 이제 y 더하기를 넣은 거고 그 다음 y 대신에 x가 들어갔어. 이거 결국 뭐 x랑 y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점이 아니에요. 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 이렇게 있었는데 그 x 대신에 누구를 썼다는 얘기야? 얘 대신에 y 더하기를 썼다는 얘기고 여기 있던 y 대신에 누구를 썼다는 얘기야? 여기 대신에 x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 요놈 대신에 y 더하기 2는 나중에 쓰고 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요놈은 fx, y 더하기는 0 fy 더하기, x는 0 요 식을 좀 찾아보자 이거죠 지금. 이해됐어요? 이건 쉽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이거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자 라는 뜻이잖아요. x랑 y랑 바뀌었으니까 끝. 자, 그러면 y는 x에서 대칭시켜버리면 이 직선이 자 y는 x가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도 여기 2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렇죠?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 뭐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맞나? 그쵸?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지금 원래 있던 이 도형을 y는 x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요 식이 될 거다 이거죠.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다음에 이제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었어요. 응? 그럼 꼭 헷갈려. 이게 점의 좌표 아닌가? y, x? 이게 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점에 있는 y 대신에 y 더하기니까 선생님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두 칸 위로 올라가니까 답은 얘 아닌가요? 이거 개소리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는 0으로 나와 있는 건 이건 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도형이라고 했어요. 도형. 제가 강의 초반에서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도형에 있는 어떤 식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도형에 있는 식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었다. 이건 도형에서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었을 때는 언제예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만큼. 그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이니까 얘가 결국 어디로 와야 돼요? 두 칸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답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fx, y는 0이라고 한 놈은 점이 아니라 뭐다? 도형이다. 근데 x랑 y랑 바뀌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썼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얘는 요거 놈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y 대신 y 플러스 1 넣었어? y, x. 이거 점 아닌가? 점 아니라고. 도형식이라고.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에서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었으니까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 즉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만큼 이동시켜서 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왜 이렇게 안 보이니? 답은 뭐 2번인가? 뭐야? 뭐 4번인가? 1번인가? 어쨌든 1번인 것 같으네요. 1번. 그쵸? 1번. 이해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오늘 좀 강의 촬영하는데 지금 손님이 2번 찾아왔어요. 전화 2번 올렸어. 학생도 한 번 찾아왔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늘 강의가 엄청 많이 끊겼습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수원 강의를 한 단원, 23단원이죠. 이 직선의 방정, 도형의 이동 단원을 단 한 강에 끝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다 만드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영수의 수신쌤 공쌤이었습니다. 안녕!